저는 큰 며느리 수연입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남편 민철이는 장남이었고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드시고 싶다는 음식은 무조건 만들어 드렸습니다. 반찬도 일주일에 3번씩 새로 만들었어요. 병원 예약도 제가 다 잡았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까지 모든 진료에 제가 동행했어요. 한 달에 병원만 10번 이상 갔습니다. 시어머니 옷도 제가 다 샀어요. 백화점에서 좋은 옷만 골라드렸습니다. 한 번에 200만 원씩 썼어요. 제 옷은 10만 원짜리도 아까워하면서 말이에요. 명절에는 모든 음식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들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수연이가 장남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동생 민수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38살인데도 혼자 살았어요. 직장도 자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민수를 항상 걱정했어요. 민수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좀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주셨어요.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께 용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동생은 계속 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민철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 뜻이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취미 생활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민수를 더 챙겼습니다. 민수가 집에 오면 좋아하셨어요. 우리 막내 왔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방문하면 달랐어요. 왔어? 무덤덤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손주들한테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민수가 생일이면 시어머니는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우리 막내 생일인데 어머니가 해줘야지. 하지만 남편 민철이 생일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명절 세배돈도 차이가 났습니다. 민수한테는 100만 원을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씩만 주셨어요. 아이들이 실망하는 표정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민수 씨한테는 돈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한테는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민수는 혼자 사니까 힘들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둘이서 버니까 괜찮지 않아?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시어머니 병원비, 용돈, 생활비를 다 대느라 저축도 못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민수는 돈을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300만 원을 받고도 더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주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힘드니까 어쩌겠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헌신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서운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세요? 한 번은 따지듯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넌 장남이잖아. 장남은 원래 이런 거야. 당연히 동생 챙겨줘야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필요해요.
우리가 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수술하셔야 해요. 비용 반씩 나눠요. 민수는 난처하다는 투로 말했어요. 형수님, 저 지금 돈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300만 원 받았는데 다 썼어요. 미안하지만 형이 내주세요. 결국 우리 부부가 2천만 원을 다 냈습니다. 비상금을 다 털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휠체어를 타셔야 했습니다. 재활치료도 필요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치료를 도와드렸어요. 식사도 제가 다 챙겼습니다. 석 달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민수는 병원에 딱 2번 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민수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일이 바쁘니까 괜찮아. 퇴원 후에도 간병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매일 목욕시켜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약 드리는 것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 밤에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실 때마다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1년 동안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나 유언장을 써뒀어. 너희한테 미리 말해주고 싶어서.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하고 재산은 민수한테 물려줄 거야.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한테는요? 20년 동안 모신 건요?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장남 부부잖아. 원래 장남은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의무지. 민수는 혼자니까 더 필요해.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둘이서 버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 모셨는데 당연한 의무라고요? 아무 보상도 없다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희 돈으로 수술비 2천만 원 냈잖아요. 1년 동안 간병한 것도 저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장남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민수는 뭘 했는데요? 제가 따졌습니다. 병문안도 2번밖에 안 왔잖아요. 돈만 받아갔고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민수는 사정이 있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바친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유산을 전부 민수한테 주신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즉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민수한테 다 줄 거야. 넌 장남이니까 당연히 나 모셔야 하는 거고.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20년이에요. 수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알아. 하지만 그게 장남 며느리의 도리지.
시어머니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술비 2천만 원은요? 남편이 따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냈잖아요. 민수는 한 푼도 안 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넌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야지. 동생한테 뭘 바라니?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차별하세요? 차별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잘라 말했어요. 민수는 혼자고 약하니까 내가 챙겨줘야 해. 넌 강하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남편이 외쳤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건 너희 문제지. 시어머니는 냉정했어요. 나는 민수가 걱정돼서 그래.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해. 시어머니가 도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해봐.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어머니한테 소송을 건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민수 씨, 이야기 좀 해요. 민수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뭐예요, 형수님? 바쁜데. 민수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유산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받아야죠. 민수 씨, 이건 부당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모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돈으로 수술비도 냈고 1년 동안 간병도 했어요. 그래서요? 민수가 비웃었어요. 형수님이 알아서 한 거잖아요. 제가 부탁한 적 없어요. 최소한 반은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따졌습니다. 민수 씨도 아들인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건 형 의무였고 저는 제 인생 살 권리 있어요. 의무? 제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유산 받는 건 권리예요? 당연하죠.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양심은 없어요? 제가 울먹였습니다. 형수가 20년 고생한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수님, 저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잘못 보인 게 형수님 문제지 제 잘못 아니에요. 저는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형제라는 게 무색.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셨어요. 수연아,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화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를 피했어요. 주말에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싸웠어?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2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수연아, 그건 너무하다. 친구들이 분노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소송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남편과도 자주 다퉜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남편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차별할 줄 몰랐어.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따졌습니다. 20년을 헛되이 보낸 걸로 끝낼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유산 문제로 큰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한테 줘야 해. 왜? 친구가 물었습니다. 큰며느리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애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병이 있어. 뭐? 친구가 놀랐습니다. 무슨 병? 간암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기래. 1년 못 산다고 했어.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암말기라고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항암 치료해봤자 소용없대. 시한부야. 그래서 유산을 민수한테 주려는 거구먼. 친구가 이해했습니다.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는 결혼도 못했고 가족도 없어. 내가 죽으면 혼자 남잖아. 민철이한테는 말 안 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면 동정으로 대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그걸 제일 싫어해. 자존심이 세거든. 그래도 형제인데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죽어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랬던 거구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씨가 암말기래요. 1년 못 산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친구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산을 민수 씨한테 주려고 하신 거래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동생이 그렇게 아픈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가 동정받기 싫어한대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비밀로 하신 거래요. 저희는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수를 편애한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챙겨주려던 거였습니다. 민수가 자주 돈을 받아간 것도 이해가 됐어요.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이야기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연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민수가 얼마 못 산다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흐느꼈어요. 돈이라도 남겨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어머님, 그동안 서운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알아.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유산 포기해요. 남편이 놀라 저를 봤어요. 정말? 남편이 물었습니다. 수연아, 너 20년 동안 고생했잖아.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민수 씨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건강하고 가족도 있잖아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수가 놀랐어요. 왜 오셨어요? 민수 씨 들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동정받기 싫었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했어요. 민수 씨 잘못 없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몰라서 미안해요. 민수가 고백했습니다. 사실 형수님한테 고마워요. 제가 못한 효도를 형수님이 대신 해주셨잖아요. 민수 씨, 제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산은 받으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지만 형수님이 20년 동안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받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민수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3개월 후 민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연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실 유언장이 2개야. 네,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한테 준 건 집 하나뿐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재산은 전부 너희한테 줄 거야. 어머님,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너희가 받아야 해. 20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수한테는 생전에 병원비랑 생활비로 충분히 줬어. 집 하나면 충분했어.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그럼 왜 그렇게 대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때문이었어.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민수가 열등감이 심했거든. 형한테 지는 게 싫어했어. 그래서 민수 앞에서는 일부러 민수를 더 챙기는 척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조금이라도 위안받길 바랐어. 하지만 속으로는 늘 내가 고마웠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모셔줘서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민수도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어. 시어머니가 편지를 꺼냈어요. 읽어봐.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어요. 형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형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일부러 더 냉정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감사했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를 모셔주셔서 제가 마지막까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어요. 집은 팔아서 형수님 아이들 교육비로 써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고마워했구나. 그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이제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지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손주들과 놀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며느리야. 할머니가 평생 고마워하고 있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셔줬거든. 시어머니가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요. 시간이 걸려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요. 수연아, 내 마음이 가장 큰 유산이야.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